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국민연금이 11월 달 들어서 셀트리온 쪽에 1,045억 매도와, 자, 외인들은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환율의 급등과 더불어서 외인의 어떤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오히려 1,560억대 집중 매수를 셀트리온 쪽에 했고요. 자, 휴마시스 관련해서 셀트리온 합병의 딴지를 걸고 있다는데요. 자, 이 부분 공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6만 5천 원대를 이제 넘고 난 다음에 이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일주일 넘게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6만 5천 원대를 넘고 난 다음에 단기로 보게 되면 파라볼릭자가 6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으로 계속 이제 지지를 대주면서 장중에 이제 올선 내려가면 저항 지지를 해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살짝 이제 아래에서 태깅을 조금 좀 밑단에서 해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분봉으로 아침에 이제 17만원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사주 매입이 오늘도 13만 2,283주인데요. 장중에 좀 밀릴 때는 자사주가 이제 밑단에서 이제 체결을 좀 심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대비해서 오늘 한 4배 이상의 어떤 체결 수량이 나오면서 17만원대 사수를 하면서 오후에는 17만 2,800원대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이제 17만 2,300원. 시간에는 500원 정도 빠져서 17만 1,800원입니다만 여전히 17만원대를 유지하면서 18만원대 도전을 계속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7만원대와 이 18만원대 사이가 이제 올해 고점 사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월봉상에서도 이제 2년 동안 지리했던 바닥권의 어떤 탈출 흐름들을 확인하는 구간이고요.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는 분명히 이제 거래량이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도 지난달 거래량을 넘겨서 이 거래량 유입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좀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10월 달에 어떤 중순부터는 오히려 좀 팔고 있고요, 기관들. 그래서 외인들 주도로 셀트리온들의 흐름들이 좀 수급상으로는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오늘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외국계 쪽에서 모건 스탠리나 UBS 쪽에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6일째 지금 매수의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간에 보시게 되면 거의 뭐 8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 이제 살짝 매도 흐름이 한 5만 8천 주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꾸준히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투자자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도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죠. 연기금은 지난주에 한번 살짝 매수해주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 장기 투자자 쪽에서 다른 축이 이제 보험 투신 쪽에서 최근에 매수세 흐름들, 그리고 이제 단기 이제 증권사 중심에서 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이 이제 계속되면서 사모펀드, 그래서 연기금만 솔직히 좀 돌아서게 되면 주가의 어떤 탄력도가 좀 더 셀 수 있는데, 자, 연기금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 이제 이렇게 매도세 흐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연기금이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특히 이제 11월 달에 이 변동성이 이제 초기에 좀 있고 좀 등락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독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는 매도를 가장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뭐 금융주를 좀 매도하고 뭐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제 롱 쪽으로 샀던 종목을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 있고 로봇주,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이 많은 이제 게임주, 요런 쪽에 이제 국민연금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제 기사들인데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사는 쪽에서는 게임주라든지 로봇주라든지 2차 전지주를 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2차 전지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연기금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 셀트리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은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한 논리죠. 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걸 오히려 윗단에서 팔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사야 되는 어떤 연기금의 어떤 투자 전략에 좀 반대되는 이상한 어떤 흐름들의 수급들이 나타나고요. 연기금의 투자성이 분명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파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외국인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인들이 이제 뭐 공매도 제도가 안 되니까 떠날 거라 생각했는데요.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롱숏 전략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장기 펀드들도 있고 롱바이어스 중심의 어떤 자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이제 물론 뭐 쇼커버링 관련되는 뭐 물량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인들이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1560억대의 매수를 해주면서 최근에 어떤 시세의 어떤 중심에 수급의 중심에 외국인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변수에서도 미국의 어떤 추가 이제 금리 상승 관련되는 우려가 연준의 어떤 이제 이 코멘트보다는 시장은 지금 내년에 뭐 상반기 이내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확신하는 분위기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일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면서 지금 이제 1,300원대를 밑돌고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동반 이제 순매수하면서 이제 공매도 비중이 있으면서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거기에 뭐 셀트리온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마시스 관련되는 이 이야기가 오늘도 이제 기사로 몇 개 이제 아침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셀트리온 합병 과정에서 이제 이 채권자 관련되는 부분이 이 가정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도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휴마시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내면서 합병에 뭐 제동이 걸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뭐 제동이 걸렸다기보다는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휴마시스가 이제 채권자 이설을 제출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총 이후에 추심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한 이슈였다가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그 부분들을 굳이 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합병의 어떤 순항이 이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양사병에 의해서 채권자 이설을 제출했다. 요게 이제 채권자 이설 제출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24일까지였는데 요거 이제 기한을 4일 앞두고 채권자 이설을 이제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게 되면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의제출을 공고할 이제 의무가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뭐 한 달 이내에 어떻게 이제 처리할지 이 부분들이 이제 요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했는데 이 부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절차는 그냥 변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담보를 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해당되는 어떤 금액들을 신탁한 사실을 이제 제출해서 증명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휴마시스가 2020년도에 셀트리온과 같이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 공급 체결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이제 셀트리온 미국법을 통해서 이제 수출하는 이 계약을 하는 중에요. 그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좀 떨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셀트리온하고 휴마시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제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지금 이제 소송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 어떤 상황에서 휴마시스가 2건,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휴마시스에서 한 3건, 요렇게 지금 이제 소송이 지금 청구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발 채무에 대해서 사안을 공개하면서 현재는 소송 사건의 어떤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이제 법원 심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합병 완료 전에 이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법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관련해서 이제 회사도 상당한 뭐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에 접수된 내용을 이제 내부 검토를 하면서 합병에 문제가 없도록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합병에 뭐 이렇게 딴지를 걸어서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처리하면 어떤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이 이렇게 든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분기 보고서에 나왔던 부분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면 11월 14일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발 부채 관련되는 사항을 이제 클릭해서 보면 중요한 어떤 소송 사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이 휴마시스가 피고가 돼 있는 게 있고요. 휴마시스가 원고,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보면 여기 한 600억 되고 여기 한 1200억 되거든요. 이제 1심 진행 중이니까 요게 이제 뭐 요 합병 관련되는 기간 내에 뭐 끝나기는 어려운 어떤 부분이라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품 대금에 대한 소송을 연결 기업이 피고로 추가되었고 현재로서는 소송 사건의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1심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소송 금액 자체가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 1000만원, 억, 1200억대.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휴마시스의 이제 분기 보고서에 가도 여기는 보면 소송건이 5건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건이 5건이 아니고 여기는 셀트리온하고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급 완료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이제 계약 상대방이 예스 플러스 바이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셀트리온이 원고로 된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겠죠. 올해 이제 3월달, 3월 15일, 2월 7일 여기도 보면 소송 진행 중이라 뜨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맞소송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가 셀트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고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쪽에서 3건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가 셀트리온 쪽에서 2건 요렇게 지금 이제 휴마시스 쪽에서 여기에 이제 뭐 부동산 가압류도 하고 물품 대금 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 한 1600억 정도 돼요. 그 셀트리온도 여기에다가 뭐 계산해 보면 금액으로 보면 이게 100억이 넘죠. 아니요, 100억이 넘는 게 아니라 한 1000억대 정도가 넘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변제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신탁을 한다든지 뭐 요런 어떤 행동을 뭐 처리를 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이제 그 합병 과정에서 좀 챙겨봐야 될 어떤 사항이다. 12월 달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856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272 계속 이제 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350만 주대에서 계속 일단 줄면서 수급상으로도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한이 체결보다 훨씬 많으면서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쇼커버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8만원대의 어떤 흐름의 어떤 도전들이 계속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자, 이 흐름들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장중에 자사주 매입, 그 다음 외국인들 수급들 계속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